자, 이제 오늘은 구운몽에 대해서 볼 건데요. 구운몽은 사실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사실 이건 이제 뭐 수능에도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늘 출제 선상에 올라가 있었고 내신에서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꼭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교과서에도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는 작품이에요. 그럼 구운몽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유명할까? 분명 이 작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출판사 그리고 뭐 평가원, 교육청에서 굉장히 주목한 작품이다라는 거죠. 자, 일단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이 구운몽이에요. 자, 이 제목부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구라는 거는 숫자 9를 말을 하는 거고요. 우는 구름을 말을 하고 몽은 뭐야? 그렇지. 이건 어렵지 않다. 그쵸? 꿈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홉, 그리고 구름, 그리고 꿈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거. 자, 일단 구는 뭐냐면요. 지금 이 주된 인물인 성진이라는 스님 몇 명 나와요. 그 스님과 8명의 선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쳐지면 9명이죠. 그래서 9명의 사람들이 이런 느낌인 거야. 자, 우는 뭐냐? 구름이죠. 자, 구름은 늘 떠다녀요. 즉, 덧없다. 뭔가 덧없이 흘러다니는 어떤 그런 존재를 만나는 거고, 몽이라는 거는 이제 꿈인데, 이 작품에서는 성진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운몽이라는 제목의 의미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당연히 정리를 해서 알아놓고 있어야겠다. 그쵸? 자, 이런 제목을 가졌고요. 자, 위에 한번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구조를 좀 볼게요. 현실과 꿈, 현실의 구조다. 해서 이런 걸 우리가 몽자류 소설이라고 해요. 몽자류. 꿈이 이렇게 현실 사이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몽자류 소설이라고 해요. 즉, 이 작품은 이렇게, 우리 이거 많이 봤는데, 그쵸? 이렇게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해? 그렇지. 마치 뭐같이 생겼어? 액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다라고 하죠. 이러한 액자식 구성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깥의 이야기, 외화. 안의 이야기, 내화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당연히 내화다라고 했죠. 왜요? 내화가 필요가 없으면 이야기를 겹겹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외화가 중요하면 바깥 이야기만 하면 그만인데 굳이 이걸 하나 더 넣었다는 거는 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내화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외화와 내화가 서로 다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외화는요, 성진이라는 아이가 어떤 불도를 닦는 이야기라는 거죠. 성진이 이제 육관대사에게 뭔가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이 성진의 불도에 관한 이야기고요. 내화는 이러한 성진이 인간으로 환생해요. 그래서 이게 양소유가 돼요. 그래서 양소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양소유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쭉 나와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봐. 결국은 이렇다니까 라고 해서 외화의 성진에게 깨달음을 주는 구조라는 거야. 자,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성진이 어느 날 심부름을 갔다가 약간 인간 세상 속세에 대해서 뭔가 약간 부러움을 느끼게 된 거야. 즉, 성진이 속세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도 못 만나고 저렇게 입신양명도 못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거를 스승님, 육관대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스승님이 양소유의 삶으로 탄생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알고 봤더니 꿈인 거야. 그래서 양소유의 삶을 살면서 성진이 바랬던 입신양명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아내, 뭐 여자도 못 만나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팔 아내가 생겨요. 처첩이라고 하죠. 처와 첩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인간으로서 성공한 삶을 사는 거야. 누가 봐도 이 사람, 너무 잘 나가. 진짜 대단하다. 저런 팔자로 살고 싶다. 이 정도로 잘 살아요. 그래서 인간의 성공한 삶을 살아봤는데 그 꿈 안에서 죽을 때가 되니까 뭔가 허무함을 느껴요. 어차피 인간은 죽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다 덧없고 이런 걸 느끼게 된다. 자, 정말 인생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다시
성진의 삶으로 돌아오게 돼요. 꿈에서 깨어났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강몽이라고 해요. 성진이 깨어나서 이제 스승님과 대화를 해요. 육관대사겠죠?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냐 했더니 성진이 이런 게 덧없다라는 걸 깨달았다. 근데 스승이 또 하는 말이 있죠. 그것만 깨달았냐?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꿈과 현실을 구분짓지 마라. 너는 다 똑같은 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인몽, 즉 꿈에 들어가는 것과 강몽, 꿈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꿈에 들어가는 부분 여기와 그 꿈에서 깨어나는 부분 여기가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라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봅시다. 당나라 형산 연화봉에서 자, 이게 뭐야? 공간적 배경이네요. 필기를 하기 좋으라고 일부러 필기 버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천천히 잘 따라오면서 보세요. 이걸 또 수업으로 하면 아이들이 막 칠판에 보랴 대답을 하랴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거 필기 버전을 만든 이유는 친구들이 필기할 시간이 정말 여유롭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공간적 배경과 당나라 시대적 배경도 나왔어. 그치? 육관대사가 자 인물 나왔네요. 소설은 인물 굉장히 중요하죠. 육관대사가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은 자 중심 인물이죠. 동정우 용왕에게 새로운 인물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심부름 간 거예요. 위부인을 시녀들인 자 위부인이라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시녀인 팔선녀는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대요. 한마디로 성진은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 거고요. 지금 팔선녀는 위부인이 심부름을 보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길인 거죠. 결국은 행선지가 같죠. 다 둘 다 누구한테 가는 거야? 육관대사에게 가는 길. 그리고 팔선녀도 이제 돌아가는 길이 되겠죠. 저 팔선녀도 지금 육관대사한테 왔다가 이제 가는 길에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이때 이거 장면 전환이죠? 앞에 이야기에서 뭔가 장면이 바뀌었나 봐. 근데 우리는 모르지. 앞부분이 생략돼 있으니까. 자, 성진이 자, 중심 인물 나왔네요.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에 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했대요. 신부름 맞죠? 그래서 궁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면서 성진을 상자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진찬을 갖추어 그러니까 막 엄청 막 뭔가 많은 것들을 차려놓고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 권했대요. 잔은 뭐겠어? 술잔이에요. 술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단 소설이 시작되고 벌써 뭐가 하나 나왔는데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치고 수정궁에 들어갔대. 한마디로 물속에 궁궐이 있다는 거지. 이런 거 가능해 불가능해?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인 거 고전소설에서 뭐라고 해? 그렇지, 알아야 돼요. 전기적이라고 해요. 이 작품의 전기적 요소 드러나나? 드러나요. 물속 안에 궁궐이 있다. 신기하네. 그치? 자, 성진이 가로되, 자, 우리 고전소설은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누가 말했는지 이렇게 표기하면서 써보세요.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 그치? 얘 스님이잖아. 그치? 이 작품은 불교적 색채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완전 맞죠? 있기만 해 완전 짙은 거예요. 감히 파괴를 하지 못했다. 파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스님들이 뭔가 그 불교의 규칙을 어기는 걸 파괴라고 해요. 그래서 나 술 못 마시겠어 했더니 용왕이 뭐라고 말을 해? 자, 부처가 5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한 줄 내가 어찌 모르리오. 하지만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약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한다. 방탕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잔 먹어봐라고 권유했죠. 자, 보세요. 용왕이 한 번 권했고 성진이 한 번 거절했고 다시 한 번 권하는 거야. 이런 거 말하기 방식 늘 문제 나오죠. 성진이 용왕의 지성으로 그냥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3잔이나 마셨어. 어머, 한 잔도 아니고, 그치? 자, 불교의 계율을 지켰어, 어겼어? 어겼어요. 마시면 안 돼. 용왕께 하직하고, 즉 이별 인사죠. 이제 인사드리고 나왔어. 바람을 타고 연화봉을 향하여 돌아오다가 산 아래에 이르러 스스로 깨닫기를 술기운이 올라 낯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대. 이거 걸리면 죽는데 이 생각을 한 거지. 자, 성진이가 생각을 했대요. 만일 얼굴이 붉으면 왜 술 먹은 거 티나니까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크게 꾸짖지 않을까?
라고 큰일 났는데 이 생각을 한 거죠. 하고 즉시 냇물로 내려가 우돛이라는 건 겉옷이죠. 두 손으로 물을 움켜 취한 낯을 씻는데 문득 기이한 향내가 코에 진동을 하기 때문에 뭐가 이게 뭘까? 이런 냄새는 뭘까라고 고민을 했대요. 자, 이어서 다음 장 볼게요.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길래 자, 성진의 생각이죠. 이렇게 냄새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대. 자, 그리고 다시 의복을 정제한 다음 물을 따라가 보니 팔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 있었대요. 다리 위에. 그쵸? 아, 만났어. 그치?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환장을 놓고 자, 육환장은 지팡이야. 공손히 재배하며 말하였다. 여보살이여 라고 지금 성진이 먼저 말을 걸었네요. 빈승은 자, 자신 칭하는 거야. 약간 좀 빈약한 스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르침이 부족한 저라고 겸손하게 말한 거야. 연화도량 육관대상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이 다리 위에 니들이 앉아 있어서 남자 여자 같은 길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이거 우리 내외라고 하죠. 남녀 7세 부동석 들어봤죠? 부동산이래. 부동서. 자, 내외죠.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라고 지금 성진이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팔선녀가 답했대요. 자,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이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간대사한테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듣기에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면 되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했는데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네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네가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딴 데로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성진이 말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나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고 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팔선녀가 또 대답을 했죠. 옛날 달마 존자는 갈릭불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한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죠. 화상께서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냇물을 건너지 못하고 우리랑 같이 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성진이 여러분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야. 자, 성진이 여러 남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가난한 나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 말하는 거야. 자기에게는 돈이 없으니까 마침 명주 8개로 길값을 치러주겠대요. 그러면서 뭘 했냐. 손을 들어 복사꽃까지 하나를 꺾어 팔선이 앞에 던지니 8봉우리가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로 하였다. 자, 이게 지금 성진의 도술이죠. 성진이 지금 나뭇가지로 뭔가를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불교의 계율을 또 한 번 어긴 거야. 지금 성진이 앞에서 술 한 번 먹었죠. 거기서 한 번 어겼고, 자, 두 번째, 불교의 계율을 어겼죠. 그래서 팔선녀가 그걸 죽고 웃었대요.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팔선녀가 지금 떠났죠. 자, 여러분 이 장면까지 아이들이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해요. 지금 얘네가 갈등 중인 거 아니에요? 길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지금 너무 약간 인생 험악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쵸? 갈등이 아니라 여기 지금 약간 썸 타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에게 희롱 장난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즐기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야 네가 먼저 가. 아 네가 먼저 가 이러면서 지금 썸 타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지. 스님들은 출가해서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진이 약간 여자들하고 말 섞으면서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들뜬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뭐야. 미련이잖아. 그치? 갔네 하고 보는 거야.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다야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어봤대요. 넘어가 봅시다. 성진이 뭐라고 해요?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완전 거짓말하는 거죠. 자, 거짓말이 지금 두 가지 들어갔어요. 술 마셨는데 술 마셨단 말 안 했고 지금 팔선녀하고 썸 타고 왔는데 그 얘기도 안 한 거야. 그랬더니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을 했대요. 아, 대사가 쩝 하고 보내는 거야. 물러가 쉬어라라. 근데 여러분 봐봐. 대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어. 몰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 가라라고 말을 했대요. 성진이 자신의 방에 돌아오니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 시간적 배경 저녁이죠. 밤이에요.
성진이 엿업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잘못 황홀하여 그쵸 좋았던 기억인 거야. 마음을 생각을 하되 자 이게 성진의 생각이죠. 자 성진의 내적 갈등이 나올 거예요. 자 뭐라 생각하는지 좀 볼게요.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즘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자 여기 부분요. 공명에 대한 이야기죠. 남자로 태어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임금님과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좀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말인 거지. 그리고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옷걸이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자 이건 뭐야? 부귀인 거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는 거. 은택이 백성에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들이우는 것이 대장부의 일이라 즉 남자의 일인데 이런 말이죠. 즉 한마디로 나 입신양명하고 싶은데 이런 말인 거야. 우리 부처의 법문은 자 얘가 지금 신부는 절에서 공부하는 이제 스님이잖아요.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문과 108염주뿐이니 자 어때요? 굉장히 욕심 없는 소박한 삶이죠. 비록 그 도가 높고 즉 불도를 말하는 거지 불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가 심하다라고 갈등을 느끼는 거야. 자 여러분 현타 온 거야. 아, 사람들은 다 저렇게 부귀와 공명을 누리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이리하고 저리하여 밤이 깊었는데 자 잠도 못 자고 지금 뒤척뒤척하고 있나 봐. 전전반측이란 사자성어 어울리네요.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어 놀라서 다시 보니 이미 간 곳이 없어라. 그러니까 막 지금 눈앞에 아른아른했나 봐. 미쳤나 봐. 성진이 크게 놀라 뉘우치며 생각하되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함이 제일 큰 공부이거늘 내가 출가한 지 10년에 와, 꽤 됐어. 털끝만큼도 불가의 법을 어기고 부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듯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내 앞날에 어찌 해롭지 않겠는가 의문형이죠. 서리법. 해로울 것이다. 정신 차리자 이러고 있는 거야. 향로에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즉 한마디로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야. 염주를 굴리며 일천부처를 외우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동자가 불렀대요. 심부름 맞네? 사형은 주무시나이까 육관대사님이 당신을 불러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네, 성진이 놀라서 생각을 했대요. 뭐야 들켰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깊은 밤에 나를 부르니 반드시 문 까닭이 있다. 동자와 함께 방장에 나아가 육관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등촉을 낱같이 켜고 성진을 꾸짖었어. 졸라 혼나고 있죠. 자, 인물과 인물의 갈등은 외적 갈등이에요. 혼나고 있죠. 성진아 네 죄를 아냐? 라고 또다시 물어봤어. 성진이 섬돌 아래 내려가 꿇어앉아 대답을 했대요. 자, 대답을 하네.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년이 되었사오나 지금까지 조금도 불순히 행한 적이 없대요.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죠. 잡아떼고 있어. 시침이 떼고 있죠. 자, 이어서요. 대사가 이르기를 자, 육관대사가 이제 대답을 하네요. 중의 공부, 즉 스님의 공부에는 3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씀과 뜻, 이게 스님의 공부래요. 즉 3가지 행실, 이꼴 몸과 말씀과 뜻이라는 거죠. 네가 용궁에 가서 술에 채워 달고 있죠. 석교에서 팔선녀와 만나 언어로 수작하고 한마디로 썸 타고 꽃가지를 던져 희롱하고 도술 부렸죠. 3가지 잘못이 있네요. 돌아온 후에도 오히려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여 세상의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니 이것은 한꺼번에 네가 다 어긴 거야 라고 지금 혼나고 있죠. 졸라 깨지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생략이 됐어요. 자, 이 생략된 부분의 이야기는 꿈속의 이야기예요. 성진은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끌려가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벌을 받고 중국 해남도 수주 땅에서 양소유로 태어난다. 새로운 인물이죠. 이꼴 성진인 거야. 성진의 또 다른 사람인 거지.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한 뒤 반란을 평정한 듯 나라의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르고 자 뭐야 입신이죠. 공명이죠. 공과 명예, 그다음 황제의 동생인 난양공주를 비롯한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와 예쁜 여자랑 결혼도 많이 했어. 이 사람들은 팔선녀야. 아 같이 떨어졌어. 팔선녀의 환생. 이 사람들도 지금 벌 받은 거예요. 같이 평생 부귀 영화를 아 이거 뭐야? 이게 속세의 욕망이잖아. 세속적 욕망인 거죠. 마음껏 누린 양소연은 어느 날 자신의 집 누대에 올라 문득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대요.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야. 봐봐. 지금 성진이 소유로 태어나서 소유의 삶은 부귀와 공명을 다 이룩한 거야. 부귀, 공명,
모두 얻은 남부럴 거 없는 삶인 거죠. 근데 그런 삶에도 허망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이 말인 즉슨, 자, 이렇게 부귀와 공명을 모두 얻는 이런 삶, 누가 꿈꾸는 삶이야? 이거 성진이 꿈꿨던 삶이죠. 근데 그 성진의 욕망이 결국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다? 허망하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이어서 이제 볼게요. 자, 아직 꿈이 안 끝났죠? 왜 소유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아직 꿈속이에요. 소유는 본디 하남의 배옷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낭자들과의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 수견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닿아여 각각 돌아가면 천지 떳떳한 일이라.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에 높은 대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초보와 목동이 그곳을 오르내리며 찬식하여 가로되.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초보와 목동이 여기를 오르내리며 탄식하면 이런 사람들이 약간 좀 적막함, 쓸쓸함 이런 걸 상징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판에 떠도는 이런 느낌인 거지. 자,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낭자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풍류와 여러 낭자의 오경확대는 이제 어디 갔느냐 무슨 말이야? 그렇게 잘 나갔던 애들도 죽고 나면 덧없어 라고 먼 미래에 말을 할 거래. 그러니까 지금 성진이 뭘 느끼는 거야? 소유죠, 미안. 소유가 뭘 느끼는 거야?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아니한가? 자, 서리법이죠. 서리법으로 인생이 참 덧없다라고 느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행복했어도 죽고 나면 끝인데 인생 너무 덧없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이게 양소유로서의 어떤 깨달음이죠. 소유의 깨달음. 내가 다 가져봤는데도 덧없어. 이거는 좀 다 가져봐야지 느낄 수 있는 건가? 덫이 없을까요? 그쵸? 현우진쯤 되면은 이런 감정을 느낄까? 자, 이어서요. 내가 생각하니 천하에 유도, 선도, 불도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라 이른다. 유도는 생전의 사업과 신우의 이름을 전할 뿐이요. 신선, 이건 이제 도교죠? 선도예요, 이게.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 한무제 현종왕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모습.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거 뭐야? 현실의 삶인 거지. 이거 이제 성진의 삶이잖아. 성진이 맨날 포단 위에서 참선했잖아. 그치? 즉 한마디로 꿈속에서도 현실의 어떤 자신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이는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라. 한마디로 봐봐. 지금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대요. 얘가 현실에서 물러나서 유교, 선도, 불도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유교는 그냥 뭐 의미가 없고요. 신선은 되는 게 힘들고 그럼 나는 불도로 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얘가 어떤 자신이 불교에 귀의할 것을 다짐하는 거죠.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보살의 예를 하며 불생불명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벗고자 하되. 자, 이거 뭐야? 쌤 여기 말했죠? 이 부분이 불교에 기이할 것을 다짐하는 부분인 거야. 내가 한마디로 속세를 버리고 불도에 기이를 할 거니 그대들과 지금 팔선녀 말하는 거죠. 8아내를 말하는 거야. 처와 첩에게 반평생을 해로하다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났다라고 해서 지금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 불교에 귀의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별하자 이러는 거야. 모든 낭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근본이 있다는 게 뭐야? 그들도 팔선녀고 성진도 스님이었잖아. 세속 이연이 다할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했대. 생각해봐. 결혼했는데 어느 남편이 야, 나는 불교에 귀의할게. 너 혼자 잘 살아. 이러면 진짜 죽여야 돼요. 저 농담이고 가만두지 않을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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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이 맞아 이러고 있다는 거야. 상공께서 부귀번화 이게 팔선녀가 하는 말이죠. 아내네. 부귀번화를 누리는 가운데도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상공을 어찌 장자방에 견주리오. 서리법 네가 더 쩔어 이런 말이죠. 우리 자매 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정에서 분양 예불하여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니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불도를 말하는 거예요. 도를 얻을 것이니 득도한 후에 우리들도 다 제도해줘라 라는 거는 우리들도 데려가줘 라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얘네들도 동의하는 거죠. 지금
소유가 나 불도에 귀의할 거야 그랬더니 아내들도 그래 가서 열심히 배워 이러는 거야. 승상이 이꼴 양소유예요. 양승상 이꼴 양소유.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회사라 즐거운 일이다. 과인은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낭자들과 덜불어 마지막까지 술을 마시겠대. 그랬더니 지금 8아내들이 첩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너를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잔을 씻어 다시 부려 하는데 홀연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대요. 어머 비범하다. 모든 사람이 의아히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오는가 했더니 호승이 왔대요. 어떤 스님이야. 이 사람 이꼴 육관대사예요. 육관대사가 성진의 꿈에 나타난 거야. 얼굴이 괴이하였다. 아, 뭔가 약간 비범해 보였다라는 거야.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였다. 비범한 느낌.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자 호승을 말하는 거죠. 이꼴 육관대상이야. 사냐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라고 태사가 이인인 줄 알고 즉 양소유가 알아봤다는 거야. 소유의 어떤 인식.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걸 딱 보고 사부는 어느 곳에서 오셨나이까 라고 물었더니 지금 그 호승이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있기를 잘한다라는 말이 옳소이다 라고 무슨 말이냐면 살짝 암시를 주는 거야. 너 진짜나 몰라? 나 육관대사인데 너랑 나랑 얼마나 인연이 깊은데? 라고 살짝 귀뜸해 주는 거야. 승상이 자세히 보니 얼굴이 눈에 익었대요. 문득 깨달아 능판왕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자 소유가 내가 지난달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자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 이거 뭐야? 이거 꿈 이야기야. 자 봐봐. 꿈속에 또 꿈을 꿨대. 그쵸? 양소유가 꿈이잖아. 그치? 양소유 자체가 꿈인데 그 꿈 안에서 또 꿈을 꿨대. 와, 몽중몽이야 이게 바로. 근데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현실의 삶과 연관이 있죠. 아까 우리 위에서도 성진이 나 이제 불교에 귀의하려고 하는 부분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부분. 이거랑 위에서 내가 늘 여기 있죠. 꿈속에서 포단 위에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이 부분 있죠. 지금 성질은 계속 꿈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소유 자체가 꿈이죠. 근데 소유가 또 꿈을 꿔. 그치? 몽중몽이지. 근데 이 소유의 모든 꿈은 다 성진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해됐죠? 양소유의 꿈에서 계속 진짜 자기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야. 호승이 깔깔깔깔 웃었대. 아, 그래, 맞아, 맞아. 네 말 맞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꿈속에서 잠깐 만난 거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거. 이거 뭐야? 이거는 진짜 현실에서의 이야기 말하는 거죠. 그거를 까먹었냐? 에이구, 인간아. 뭐 이런 거죠, 지금? 누가 양장원을 총명하다 하였는가라고 해서 서리 뿌리죠. 너 참 총명하지 못하다, 멍청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어서요. 승상이 망연자실해서 말을 하기를 소유가 15, 6세 이전에는 부모 슬하를 떠난 적 없고 16세 급제해서 곧바로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출세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언제 너랑 10년을 만났어? 라고 물어본 거야. 진짜 모르는 거야. 그랬더니 호승이 상공이 아직도 춤, 몽, 꿈을 못 깼구나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부가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했더니 호승이 그거 하나도 안 어려워 라고 석장을 들어 돌란간을 2번 두드렸더니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서 온갖 것이 사라지고 승상의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침원 가운데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렀대요. 자, 여기도 지금 전기적이죠. 지금 노승이 지팡이를 2번 딱딱 두드렸더니 배경이 확 하고 바뀐 거야. 그쵸? 자, 이어서요.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소유를 인도하지 않고 한슬로서 희롱하는 거냐라고 지금 물어봤죠. 네,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란드 다 사라졌어.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데야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이게 뭐야? 강몽의 순간이죠.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성진이 잠들기 전에서 잠에서 깨어난 뒤로 시간의 경과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났죠. 원래는 밤이었는데 이제 달도 막 이렇게 옮겨가고 새벽이 됐다라는 거야. 자,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절정 끝났고요.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각각은 머리털이 가채가칠하다. 이건 완전히 스님이었다. 그리고 전혀 대승상의 위의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래 누야 비로소 제 몸이 성진임을 깨달았다. 그 꿈에서 깨가지고 얼떨떨했던 거야. 그쵸.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자 소유의 생각이죠. 아이고 미안 소유가 아니지 이제 성진이지. 성진의 생각이에요.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즉 양소유로 태어났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하고 출장 입상 공명신태를 해서 8명의 아내도 만나서 즐겼던 게 다 하룻밤의 꿈이었구나라는 거야. 이게 뭐야. 그치? 이게 일장춘몽이잖아.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에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서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이다. 이게 깨달음이죠.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구나라고 지금 성진이 생각을 했대요.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히 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고 지금 육관대사가 큰 소리로 말을 했대요. 야, 이 성진아, 인간 부기를 겪어보니 어떠냐라고 한번 너의 지금 교훈을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미 깨달았다. 제자가 불처야 생각이 그릇되게 한 것에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여 벌을 받아야 하는데 자비를 베풀어 꿈으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대사가 말을 해요. 네가 흥을 타고 갔다 흥이 당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할 바가 있겠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못 깼대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너의 욕망이었고 너의 욕망이 덧없다는 걸 인정해라. 이런 거야.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 이건 이제 장주의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주지몽.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아는 호접지몽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쌤이 했던 말 그대로 다시 나온 거야. 꿈과 현실의 구분이 무의미하니까 구분짓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성진이 아득하여 자 이제 다시 성진의 대화가 나오네요.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설법을 베풀어 저한테 말해주세요. 답 좀 알려줘라고 했죠. 근데 대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마땅히 금강경 큰 법을 베풀어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잠시 후에 새로 들어올 제자들이 있을 것이니 너는 잠깐 기다려라 라고 말했죠. 근데 문제가 들어와서 어제 왔던 위부인의 팔선녀가 또 와서 사부를 뵙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해서 대사가 들어오라고 했대요. 자, 그랬더니 이 부분이 대사가 들어오라 해서 팔선녀가 하는 이야기죠. 비록 위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실로 배운 것이 없어 세속 정욕을 잊지 못하였는데 대사의 자비하심을 입어 하룻밤 꿈을 꾸어 크게 깨달았나이다. 한마디로 지금 성진과 같이 꿈에 떨어졌다라는 거야. 이제 제자들이 위부인께 하직하고 불문에 돌아왔으니 불교에 귀의했어. 이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었대. 사부의 밝은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여선들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이 깊고도 머니 큰 역량과 큰 발언이 없으면 쉽게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라 했더니 팔선녀가 물러나와서 얼굴에 칠한 연집은 화장을 벗기고요. 소매에서 금전도를 꺼내서 머리를 다 깎아버렸대. 그리고 다시 대사에게 말을 했대요. 제자들은 이미 얼굴을 고쳐왔으니 가르침과 분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대사가 좋아 머리 잘 깎았어. 그러니 내가 큰 가르침을 줄게 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가 끝나고 있죠. 자, 뒷부분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질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육간대사의 뒤를 이어 연화도령을 설법을 하며 대중을 교화하여 큰 스님이 됐다는 거네.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갔다라고 지금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거네요. 자, 이야기가 길죠? 원래는 진짜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나름 이제 우리는 인몽 부분과 강몽 부분을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진이 소유로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무슨 교훈이냐? 첫 번째, 성진 같은 이런 스님이 속세의 욕망을 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세속적인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냐라는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꿈과 현실의 구분을 하지 마라.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가져라라는 거죠.
이게 스님이 얘기했던 거죠. 즉 한마디로 꿈과 현실을 절대적으로 구분하면서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 네가 어디에서든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읽어보면서 흐름을 잘 따라가 보세요. 자, 일단 소설 부분은 쌤이 설명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야기를 많이 읽어봐야 나중에 시험지에서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이 어느 쯤에 있었는데? 라고 빨리 찾으러 갈 수 있어요. 자, 소설의 특징은 뭐 그걸 이미 지문에서 다 알려주는데 친구들이 계속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억에 의존해서 외워서 풀지 말고 찾아서 푸세요, 제발. 이 부분에 답의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외우려고 머릿속을 뒤적거리면서 문제를 풀면은 실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본인이 완벽하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구운몽 정리해 볼게요.